이분이 이제 그 국방홍보원장이 된 다음에 한겨레 경향을 절독을 시켜요. 그리고 6가지로 스카이데일 좀 짜치는 스타일인데 네. 그 국방홍보원 해명도 웃겨요. 해명 기대돼요. 근데 함부로 줄인 거다 뭐 이런 식의. 귀엽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차라리 해명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했었는데 정무적 감각도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6가지로 스카이데일리를 구독을 시킵니다. 근데 이분의 인식이 이렇게 극우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건강한 정치 의식을 함양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그럼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계엄 단절이 빠진 국방일보 기사. 이게 뭔 상황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내란, 계엄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들이 싹 빠진 국방일보 기사. 국방홍보원장 이름이 이거든요. 사실 곳곳에 이 윤석열 정부 때 뭔가 헌신했던 양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뭐 굉장히 유명한 양반인가요? 그 기자 폭행으로 유명해요. 아주. 유명할 만하네요. 이분이 KBS 출신으로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홍보단장도 하고. 국방 홍보원으로 간 분인데 그 기사를 검색해 보면 기자 폭행이 가장 유명한 기사로 어떤 나온다는. 시절에 폭행한 거죠? 뭐 굉장히 오랜 시절 젊은 시절에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국방부를 보낸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물리적 아니, 능력이 있다. 아니 왜 이래서. 아니요 국방부 그런데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전투력 때문에. 그 전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방부는. 네. 아니 근데 전투력을 후배한테 발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여하튼 근데 지금 뭐 국방부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국방일보 기자들하고 그 최일 국방홍보원장하고 상당한 갈등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일종의 이제 기사와 관련해서 개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그 국방일보 기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그 구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의 민원실을 통해서 이거는 장차관이 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뭐 황당합니다.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를 이게 자작극이다라고 하는 일부 극우 진영의 몇몇 분들이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투영되던 논리를.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일면 머릿 기사에서 기사 삭제 지시를 한 바 있고요. 급기야 오늘 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는데 뭐 군기 똑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 기강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장관이 취임을 해서 취임사를 발표하면 사실 국방일보는 CBS나 이런 회사들하고 달리 이제 그 기관지 성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군 장병들에게 배포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장관의 취임사에 관한 제가 보기엔 토씨도 좀 건드리기 어려운. 감히. 감히. 아니 그리고 지금 왔어요. 오래된 분도 갈참이 아니라 지금 막 오신 분인데 제일 셀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셀 때인데 취임사에서 내란, 계엄 이런 중요 단어를 다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으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 똑바로 들여다봐라라고 하고 관련해서 제가 그 질문하는 기자 또 이정주 씨가 휴가 중이니까 또 그냥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관실 취재를 했습니다. 감사해요. 풀어주시죠. 장관실에서는 매우 고민 중인데 고민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선 마당에 뭘 고민하냐라고 제가 반문을 했더니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고민 중이다. 라고 하고요. 이제 조만간 입장을 발표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최일 원장이 임기가 8개월 정도가 남아 있대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 보장된 임기가 있는 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분을 뭐 예컨대 뭐 강제 해임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또 본인의 법적 분쟁이 돼서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장관실에서 뭐 어떤 묘책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되어 있고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서 관련된 이제 감사를 요청했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뭐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게 뭐 이번에 취임사에서 단어 몇 개, 내란, 계엄 이런 것들을 뺀 게 아니라
5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쓴 메시지를 다 드러내버린 거라서 핵심 메시지잖아요, 심지어. 실수라고 하기가 어렵다. 아, 그럼요. 는 거고. 본인이 혹시 실수라고 주장하나요? 아니 그럴 리는 없겠죠. 아, 그렇죠. 근데 불법 계엄 직후에도 왜 우리 다 보도할 때 논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방일보 1, 2면을 털어서 윤석열의 그 이상한 대국민 담화를 속에 PR하듯이 해버렸거든요. 좀 오버해서 말하면 내란 부하 수행이다. 어허. 그것까지 할 수 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번에 그 아까 설명해주신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서 그걸 빼라고 한 이유가 더 황당해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이게 가짜 뉴스에 해당하니까 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건 언론인으로서의 능력도 좀 의심되는 수준이다라는 네.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방부의 이제 국방일보 기자들 취재해 보니까 제일 황당했던 게 바로 그 사건을 네.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이 발생하고 나서 12월 9일 날 국방부 대변인이 군 통수권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내용을 일면 머릿 기사로 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지금 내란 수괴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여전히 군 통수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더니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로 치면 보도국장, 편집국장에 해당되는 기자를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본인이 원하는 논조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너 그만둬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윤리에도 맞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KBS의 공영방송에 계셨던 기자 출신으로서도 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다. 근데 이런 믿기지가 일들이 않네요.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내란 부하 수행이라고 주장하냐면 스카이데일리 같은 데가 아니에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 국방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군 장병들이 보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군 장병들이 보는데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자기들만의 명분. 그러니까 사실 2차 계엄이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내란 부하 수행으로 다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적당히 인터넷에 글 쓰거나 뭐 가짜뉴스 뿌리거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군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이분이 이제 그 국방홍보원장이 된 다음에 한겨레 경향을 절독을 시켜요. 그리고 6가지로 스카이데일리 짜치는 좀 짜치는 스타일이네요. 스타일인데 네. 그 국방홍보원 해명도 웃겨요. 해명 기대돼요. 예. 두 분대 함부로 줄인 거다 뭐 이런 식의. 귀엽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차라리 해명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했었는데 정무적 감각도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6가지로 스카이데일리를 구독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요 다 떠나서 그 국군 장병들이 늘 그 국방 홍보원의 매체를 접하게 되는데 이분의 인식이 이렇게 극우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건강한 정치 의식을 함양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그럼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쪽 사이드만 편견을 갖는 세계관을 갖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국군 장병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물리력을 갖고 있는 조직한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으나 여전히 정리는 됐다 그래도 네. 하지만 남아있는 불씨를 꽉꽉 밟아서 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 문민화가 이 정부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좀 개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그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는데 나름대로 반항하는 어떤 몸짓들도 국방부 내에서 네.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유구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지난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 감옥에 가 있고 그 V0라고 불리던 김건희 씨가 조만간 그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은 종식된 거 아니야라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에 저도 취재를 했지만 방첩사만 하더라도 그리고 드론 작전 사령부만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정보사 등 해서 여러 군부대 안에서의 소위 얘기하는 내란 잔존 세력들이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 부활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계속 유지 온존 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다. 따라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 역사상 64년 만에 처음으로 문민 장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내부에서 왜 안 흔들고 싶겠습니까? 아시는 그럼요. 것처럼 우리는 알짜회, 하나회, 그럼요. 예, 온갖 육사의 사조직들이 유구하죠.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사 출신의 뭔가 흐름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도 잘 견뎌내는 것이 안규백 장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거기를 잘 알아야지 통제가 가능하다. 그 뭐 사실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에 계속 검찰 출신 앉혔던 것도 그런 이유고. 하지만 국방부의 경우에는 언론이라든지 외부에서 너무 정보가 통제돼 있으니까 괜찮을까 싶은 그런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규백 장관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국방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 네. 문민화된 비율이 50% 이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50% 이상에 있는 핵심 보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육사 출신이에요. 하마터면 또 육사예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공군 출신이 한 명도 없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쪽 안에서도 보면 핵심 어떤 알짜들 옛날에 하나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문민화 비율을 점점 높여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작전 수행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무슨 합참이라든가 사단이라든가 이런 데야 당연히 그 조직을 잘 아는 사람들 작전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국방부는 어쨌든 정부 부처고 정책을 일종의 만들어가는 정책 수립,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행정하는 이제 행정.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육사 출신 혹은 군 출신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하려면은 그 군복 받고 7년 이상이 지나야 할 수 있게 규정이 물이 아예 충분히 빠져야 한다. 박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진 않은데 아, 왜냐하면 그래요? 김용현 장관 같은 아. 경우에도 7년 된 이후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교를 해 보더라도 문민화될 수 있는 그 어떤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게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민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포감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성공적인 행정 능력을 발휘하여 네. 국방부의 문민화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